이 박근혜 때 일어난 게 세월호라면 이명박 때는 어마어마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정원이 문서를 까면서 얼만큼 이상한 짓거리 했는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성남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같다고 정권에 위해를 주는 정치인이라고 사찰을 해. 사찰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중에 최근에 그 국정원에서 나온 문서 보면은 이 개새끼들을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TBS의 김어준 공장장이 편향 방송한다고 그 보도를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그램 없애네 만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KBS나 MBC가 조금만 자신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이명박 때는요, 좌파 방송인 편파 방송 근절하자고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나서가지고 뭐 온갖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었습니다. 이거 반성하는 새끼 있습니까? 단 한 놈이라도. 이명박부터 포함해가지고. 반성은커녕 TBS 없애야 된다, 김어준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 사찰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김학의 인권은 또 그렇게 열심히 챙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선배님이니까 그렇죠. 그게 야당의 본성이죠. 그게 야당의 본성이 죄송합니다. 제1야당의 본성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언론이 공정하니 안 공정하니 사람을 뭐 개인 사찰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김학의를 감싸고 있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그 당을 찍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국정원이 사실상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때고요. 국정원이 뒷조사 해버리면은 현직 검찰총장 바지 벗겨서 헌혜자가 있네 없네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박근혜 때라고 해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국정원에 의한 정치를 해왔다고, 정보기관들 때문에. 심지어 예를 들면 김미화 씨가 라디오 방송 그 세계는 지금인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직원이 가서 생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대본 좀 보자고 해.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지금 국민의 짐이잖아요. 한 번쯤 사과한 적 있어요? 그 언론 탄압이 이런 정도를 했던 거를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게 사과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의 심리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사과, 반성 이런 거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즘에 하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씁니다. 박상학이 북한에다 삐라 보내는 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항상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방송은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의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진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거 말하면 진실이 아니고 잘못된 거고, 자기가 반대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빨갱이고 역적이고 그렇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세계 42위이고 아시아에선 1위였는데 2010년 방금 이렇게 국정원 얘기 나왔던 이명박 때가 69위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인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2018년 43위, 그 다음에 작년에 42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언론 신뢰도는 4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는 폭넓게 보장이 되는데 언론들은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2010년 초 이명박 때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운영을 해요. 만약에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극우 연예인 TF를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사 300만 개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1000만 개 나온다, 1000만 개. 이게 나는 되게 사회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쟤네들은 이런 거 해도 반성하는 놈도 없고 비판하는 놈도 없어. 왜 우리는 이거 못하냐고.
나는 그러니까 일단 새날같이 훌륭한 방송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국정원 부활시켜라. 국정원 국내 사업 부를요. 국내팀 3차장 만들어 3차장. 저희가 3차장을 만들어라. 이제 좌파속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에 좀 약간 허탈해서 하는 건데 니들도 한번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할게. 그리고 공정한 거잖아. 그럼 안 돼요. 왜? 똑같은 놈 되잖아요. 한 번만 해봅시다. 아니, 똑같은 인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내놔다 내 파일, 이 조난 파일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도 이때 당시에 뭐 좀 많이 끌려다니고 해봐가지고 틀림없이 내 파일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보거든요. 여러 번 해보는. 정보공개 신청해 하면 되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나올까봐 못하겠어. 그 정도로? 마치 암 진단 받을까봐 병원 못 가는 거랑 비슷하지. 약간, 살 떨려서. 아니, 이제 거기에 보면 나의 그 다양한 여성 편력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코미디가 필요 없는 남자. 성향이 그런 거 나온다는 성향. 그런 거 적어져 있을까봐. 근데 정말 광범위하게 이렇게 개인 사찰, 언론 사찰 지금 드러난 게 바퀴벌레 한 마리면 숨어있는 바퀴벌레 100마리라고 지금 드러난 게 이거예요. 푸나님 파일 없겠어요? 솔직하게 없을까요? 무조건 정말로? 있죠.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거든. 내 것도 있을 것 같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작년에 촛불시위 했잖아요. 대구에서 했잖아요. 정보과 형사가 와서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집이 어디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이뤄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1인 시위하는데 1인 시가 아니라 그냥 저 보면은 거기는 또 쪼쪽하고 친해. 우리 쪽에 경찰인데도 쪼쪽하고 친한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물어봐. 정보를 주는가 봐. 저쪽에다가. 심지어 정보를 안 주니까 물어보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시사풍자 하잖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일이었어요. 새날 네버엔딩 스토리 나오는. 그건 박근혜 때 얘기긴 하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세월호 이런 얘기를 막 이 풍자를 해요. 그때 한번 SBS 그 우차사가 방송 못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때도 그랬어. 근데 이명박 때는 그러니까 시사 개그를 하면 그 프로그램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끊어버려요. 압력 넣어가지고. 시사 개그에서 이명박이 이렇게 막 비웃거나 풍자를 하면 그 프로그램에 광고가 10개 있던 게 5개, 4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압력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명박 때나 박정희 때나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도요. 정권에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무한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박정희 때 뭐가 독재였냐고? 이 사람은 박정희를 반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았겠지.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이명박 때는 당신 뭐가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냥 민주국가인 것처럼 사는 약간 위장된 민주국가라고 보는 게 맞죠. 탄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이 아니고 니들도 한 번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할게. 그걸로 서로가 이렇게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기 3차장으로 우리 푸나님 가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든 가십시오. 제가 잘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공수처 차장으로만 갈 수 있었으면 법적인 경력이 없네. 나 씨. 아니 나 그 생각이 나 옛날에 그 이모 씨라고 의원 있어요. 장지지 있잖아. 나 장을 찐다 분이 그랬잖아요. KBS다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이소 뭐 그런 거 했을 때 보면 그게 계속 생각납니다. 아니 어제 안혜리 중앙일보 기자겸 논설위원이 그 조민 씨 이야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딱 그거 아니야. 니들은 해도 되고 왜 우리는 안 돼 이거잖아. 우리들 생각에서 안혜리를 보면 조선일보 부사장 딸이 중앙일보 가서 말뚝박고 있어. 분명히 아버지의 아빠 찬스 쓴 애란 말이에요. 그런가? 동아일보 사장 딸이 동아일보에 그냥 입사를 해요. 아버지 아빠 찬스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 얘는 하나고도 편입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해도 되고 니들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어제 그런 효과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민 씨가 탈락했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 쟤들이 조민 씨를 탈락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동한 거야?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 거기서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탈락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필기 시험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나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뭐 부산대학교 입학을 취소시키니 많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렇게 인력을 뽑아야 되는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있는데 병원 근무하다 갑자기 면허가 취소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무슨 일거수일투족을 틀림없이 얘네들은 또 논란을 만들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인턴이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뭐 오더 하나 잘못했다 해가지고 또 뭐 피해자 A씨, B씨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였니 살렸니 이렇게 언론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게끔 만든 거고 정말 그 기사는 정말 더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왜 더럽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게 처음에 의사들 카톡방에서 돌자마자 제가 그거 보고 야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네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냐 하고 근데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전화 한 통만 딱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인턴이 피부과 지원하고 인턴을 갑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 전공이 의학이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그냥 기사로 깔아버리는 거죠. 정말 몰라서 깔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그런 더러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준의 글을 쌓아질르면서 부와 명예를 획득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해줄 수가 없죠. 우리는 해도 되는데 니들은 안 돼. 요 논리. 이게 다 그런 경우죠. 윤석열 씨가 그랬었죠. 이명박 때는 쿨했다고. 근데 난 그 다음에 뭔 정답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명박 때는요. 자기도 이제 뭐 특수부 뭐 중수부 이런 데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윤석열 이해한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검찰은 허수아비였거든. 정치를 국정원이 했는데 검찰총장 바지 벗기는 것도 국정원이 했는데 이미 작업을 국정원이 다 해놓고 나서 검찰은 시킨다 얼마 했잖아. 쿨했다는 표현. 그렇지만 성렬이 형, 윤석열 씨 지금 연예인들한테까지 좌파 연예인 TF 만들고 이렇게 대응했던 이명박이 과연 진짜로 쿨했습니까? 아니, 물어나 보자 진짜. 아니 쿨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형을 수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대통령의 형을 수사하게 만들어서 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이 뭘 해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쿨한 거예요. 왜 검찰이 뭘 해도 그냥 놔두겠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검찰총장이 이명박을 이렇게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하고 공생 관계를 그냥 형성하는 거죠. 돈이 많들면 니들은 니들 먹을 거 먹어. 우리는 우리 먹을 거 먹을게. 얼마나 쿨해요. 아이고 나 진짜 관례라고 말해줘요. 옛날부터 이렇게 왔다. 검찰의 관례다. 자 오늘의 저는 코어는 판사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코어는 업 아닌가요? 코업? 오늘은 코코메디야. 아니 코코메디는 코어. 회사가 다릅니다. 좀 이렇게 그 코코메디 사장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코메디도 따지고 보면 코업입니다. 코업이 있고 코코메디고 다 하지 말고 그냥 비아그라 먹어. 비아그라 화이자에서 만들어요. 네. 화이자가 죽은 걸 살립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방 접종하셔도 됩니다. 법관 탄핵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사회가 예를 들어서 딱 그 말씀만 드리고 방송 끝낼게요. 국회가 저렇게 폭주하는 판사들을 견제하지 못하면 역사 발전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과 논란은 법원에 가서 결국 판결을 내는데 조국 장관네 저렇게 고초 겪는 거 보십시오. 그게 판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탄핵이라는 전례를 남겨야 돼요. 꼭 정권에 아부해가면서 아까도 그 같은 논리네. 행정부에 아부하는 새끼가 하나 있어. 판사인데. 그래갖고 그 오더를 받고 재판을 사실상 지시하다시피 해. 그 판사가 지금 탄핵이 안 되면요. 그런 판사 계속 나옵니다. 정경심 재판부의 판사는 그런 식의 인맥 관계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판사 탄핵은 시범 케이스로도 하면 앞으로 쉬워져요. 처음 하는 게 어렵다고. 한 번이 어렵지. 원래 그런 거야. 한 번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예. 임성근 판사님 긴장하시고요. 탄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 있던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님이 저는 첨삭 지도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받아쓰기 수저자는 이동군이고 거기에 있던 선생에 있는 학원장은 누구냐? 양승태. 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많이 안 됐어요. 만될 때까지 버텨. 아이씨, 판결문에다가 이렇게 써다 저렇게 써다는 무죄고, 인턴 증명서에다가 12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는데 12시간 했다고 쓴 거는 유죄고, 이거를 법 논리, 무슨 논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물론 당연히 법 논리가 중요하고 현행 법률도 중요하고 헌법도 중요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뭐? 이런 거면 그거는 사법부가 필요한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 우리가 정해줄 테니까. 그래서 새날은 주말에 빨간 아재와 정필승의 콜라보 정경심 판결문 분석 2탄 새날에서 다시 한번 스트리밍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9,900명인데 이제 네. 빨리 10,000명 돼야 하는데. 10,000명도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뒤지겠어요. 네. 너무 하신다. 네.